지지자 불여 호지자, 호지자 불여 낙지자.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. 졸업하고 나와서 내 작업하는 그 모티브를 선택하는 거가 국립박물관이었어요. 그래서 그때부터는 국립박물관으로 스케치를 나갔어. 돌아가셨지만 그 최순우 국립박물관장 그분 영향도 컸죠. 여기서 뭐 하나 승부를 보자 그런 마음으로. 근데 한 일주일은 그림을 못 그렸어. 뭘 그려야 될지 모르겠어. 박물관 안에는 뭐 도자기도 있고 이런 목칠 가구 같은 것들도 뭐 좀 있고 한데 그거 그리기는 그림의 소재가 된다고 생각 안 했거든. 그런데 거기서 스케치하는 방법이 뭘 그리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야. 어떤 그 물체가 어떤 미감을 준다 그러면 모두가 다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그림의 소재라는 것을 거기서 느낀 거죠. 한 일주일 지나니까 이제 그리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. 닥치는 대로 도자기도 그리고 뭐 목질 가구 같은 것도 그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들이 재밌는 거가 뭐냐면 도자기 속에 말이에요. 같은 방법의 어떤 드로잉 한 선이 나오는데 그것도 그렇게 근사하게 보이더라고. 어떤 바다의 물결문이라고 생각하면 물결문이고 그 하늘에 구름이면 구름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자라면서 그게 한국의 하늘을 봤으면 한국의 정서가 그 속에서도 나올 수 있겠다. 이제 그런 걸 깨달은 거죠.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정신적인 이상형이 십장생이거든. 말 자체는 10가지 장수하는 어떤 그 생물, 무생물을 얘기하는 거지만 인간이 가장 바른 오래 살라고 하는 그것이 다 밑에 깔려 있는 거니까 이런 어떤 삶의 어떤 표정을 그린다고 할 때 그건 그 주제가 될 수 있겠다 해서 한국성이라는 얘기가 그때 참 많이들 나오기 시작했거든요. 어떤 것이 그 한국 미술의 특성이겠나라고 하는 이제 그런 쪽에서 그런 생각들이 젊은이들 속에서 이렇게 많이 나왔을 때고 그때 마침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아카데미 하우스라고 하는 데에서 미술가들을 다 모여서 그 한국성에 대한 뭐랄까 세미나를 했었어요. 이제 그 오광수 선생이 이제 그 미술평론가 그분이 주제를 하면서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그걸 했는데 동양화는 그저 중국 그림의 한 부분인 것처럼 동양화 이렇게 전람했는데 그 시절부터는 한국적인 미술의 특징이 한국의 정서가 어떤 거냐라고 하는 그 고민들 사람들이 많이 한 것 같았어요. 합일이 되는 거지. 그런데 우리나라 그림은 전부는 다 그렇죠. 산수를 그리든지 채색화를 그리든지 같은 채색을 써도 종이에 좀 그 물기가 많게 이렇게 채색을 쓰면 쫙 안으로 흡수를 해서 캔버스라고 하는 종이 같은 그런 것과 합일이 되는 하나가 되는 천연 염색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그 천 같은 경우를 물속에다 텀벙 넣어서 빼내면 그게 그 빨간색이면 빨간 색깔이 그대로 염색되는 것이 아니고 본래 가지고 있는 그 천의 하얀 무명이라고 그러면 명주라고 그러면 약간 그 좀 노리끼리한 그런 거겠죠.
그런 것들이 합해져서 합일이 된다는 얘기죠. 그래서 한국 문화는 어떤 합일 정신이라고 하는 그것이 문화의 어떤 그 깊이 그 뿌리 내리고 있지 않겠나, 이제 그런 그 깨달음을 받았죠. 스며서 어떤 전혀 다른 어떤 감성을 느낀다고 하는 것이 나한테는 이제 그런 작업을 통해서 굉장히 그거에 대한 공감을 한 거죠. 그렇게 이제 번져 들어가는 것 같은 건 내가 그렇게 의도한 것은 아니지. 근데 그 동양 미술이나 한국 미술 총체적으로 보면 서양 미술하고 다르게 바르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그 형태를 그대로 만들어서 나오는 건데, 우리는 어떤 그림에 붓질하는 테크닉이나 이런 거에서 볼 때 그 스며들어가서 전혀 내가 상상을 하지 않은 어떤 다른 형상이 나오는데, 그것이 형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서로 합일돼서 오는 그런 것이 한국 문화의 그런 것이 아니겠나, 그렇게 느꼈죠. 그래서 그 시절 같은 경우는 내가 합일이라는 말 참 많이 썼죠. 우연하게 소나무를 이렇게 우연하게 이렇게 본 거야, 야외 사정을 갔다가. 근데 참 그 재미가 있어요. 어쩌면 소나무가 한반도처럼 보이고,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의 어떤 그 변형된 어떤 그 뭘로 보이더라고. 환경이 여의치 않다 그러면 그것을 극복하고 나오는 그런 거, 우리나라 역사가 너무 달랐잖아요. 물이 있으면 물을 비껴가기 위해서 이렇게 그 한쪽으로 구부해가고, 옆에 있는 뭐 그 큰 바위가 있으면 요거 돌아서 가고, 한국 역사 그대로 판박이처럼 느껴서, 야, 소나무는 내 그림의 모티브가 될 자격이 있다. 그래, 소나무만 한번 그려보자. 근산소나무는 소나무 중에서도 적송이라고 하는, 그게 이제 더 쉽게 표현한 붉은 기둥이 있는 소나무. 백두산이나 금강산에는 그 오대산 쪽에도 그건 아직도 있거든. 붉은 빛을 가지고 있는 기둥의 나무인데, 다른 어떤 나무하고 엄청 달라요. 같은 나무를 사생해 보면 이렇게 좀 굽어가다가, 다른 큰 바위가 있으면 굽어가다가 다른 건 죽어버리고 말어. 근데 소나무는 아무리 어렵게 낭떠러지가 있으면 낭떠러지 밑으로 이렇게 해서 또 새 가지가 나와서 이렇게 해. 경복궁에 여러 개 건물 많은데 제일 뒤쪽에 교태전이라고 하는 집이 있었어요. 그 담 바로 옆에 와송, 누워있는 소나무가 하나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소나무 초기에 그의 모티브가 돼서 그 그림을
그렸는데 새 가닥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마치 뭐 새끼 꼬는 것 이렇게 한 것처럼 새 가닥이 누워 있었어요. 야, 그건 참 특별한 소나무였어. 소나무 그림을 그리는 동기도 그 중에서 하나였던 게 그 소나무인데 지금까지 봤던 소나무 가운데서 그만큼 아름다운 소나무는 처음 봤어요. 그리고 그 소나무 표피가 다 붉은 색깔이었어. 그것도 적송이었지. 적송은 보통 위로 쭉 올라가는데 그것만 이렇게 땅을 겨워서 이렇게 갈 만큼 휘어져 있더라고. 그런 소나무 찾아다니면서 어디가 근사한 소나무 있다 그러면 사실은 안 가본 데가 거진 없어. 근데 그만큼 소나무를 사랑하게 됐어.